설날 되면은 세뱃돈이 있죠. 네, 흔히 얘기하는 꽁돈이 생기는 날입니다. 간혹 이게 세금 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는 세뱃돈, 부모님으로 받는 용돈, 어떻게 보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직계 존속인 부모로부터 자식이, 직계 비속이 돈을 그냥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세뱃돈만 해도 5천만 원 좀 너무 어디가 약간 그러실 수도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10년간.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씩 용돈 받았던 거,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대학 등록금 하라고 100만 원씩 세뱃돈 받았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면 5천만 원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얼마까지 받으세요, 얼마 이상 받으면 세금 내세요 라는 법 문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모호한 법 문구가 하나 있는데 사회통념상이라는 문구입니다. 사회통념상 이 정도 돈은 인정해 주겠다 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결혼식 갔을 때 축의금 내시는 거, 아는 지인이나 누구 돌아가셨을 때 조의를 표하는 그런 금액들, 세법상 한도를 무조건 2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주면 증여냐? 다 추적을 하고 하면 그게 증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사셨어요. 그럼 집을 사면 요즘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 돈은 사실상 내가 증여받은 돈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모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500만 원을 세뱃돈으로 줬다.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많다,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금액들이 사회통념상보다 많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 받을 수 있죠. 세무서에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그 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증여로 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를 그냥 생각하면 될까요? 자, 자식이 취업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회생활을 해요. 근데 부모가 용돈을 준다. 이건 증여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밥벌이 다 할 줄 아는데 굳이 부모가 도와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뱃돈에 대해서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 무조건 안 내야 된다? 요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데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그럼 생활비를 보통 보내주잖아요. 이걸 증여로 볼 거냐?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증여공제라고 해서 부부간에 그냥 줄 수 있는 돈은 6억까지입니다. 총 10년 안에. 보통 생활비로 뭐 한 달에 많아야 한 2, 300 정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다 모여서 막 6억이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 하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과세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줬는데 남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바꿨어요. 자, 요것도 증여입니다. 그럼 아내는 받으면서 증여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돼요. 취득세 따로 내셔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6억이다. 6억 공제를 이미 생활비나 이런 걸 다 받았을 수 있는데 6억을 또 받았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은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워낙 저출산이고 결혼을 워낙 안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혼인공제라고 해서 양가 합쳐서 뭐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설명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부모한테로부터 기존 5천에다가 플러스 1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 기존 5천에다가 플러스 1억까지 더 받을 수 있죠. 그럼 총 합치면 3억이 되죠. 그래서 3억에 대해선 증여세 없이 뭐 돈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한 2, 3년 전, 4, 5년 전에 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가 혼인신고를 대체 언제 했는지 그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증여를 받으셨으면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 안 하면 당장 고지가 나오진 않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넘어가죠. 명의가 바뀌었는데 증여세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럼 이제 세무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는 하죠. 왜 안 됐을까?
이러면 증여세를 신고 안 했네? 그럼 증여세를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결정과 고지하는 그 기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내년 25년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올해 중순이나 연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가산세는 높아지겠죠. 꼭 증여세 신고를 기한 후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를 증여를 주겠다는 마음과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막 증여세 때문에 못 넘기겠다 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혼인공제가 많이 달라졌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